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음력설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음력설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가운데 동포들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느끼고 기념하는 플러싱 설 퍼레이드, 올해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설 퍼레이드는 오는 21일에 개최되는데요.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올 플러싱 설 퍼레이드에는 60여 개 한인단체에서 총 1,200여 명이 참여하고 꽃차 5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에는 H마트와 플러싱 세이빙스뱅크,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그리고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꽃차를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퍼레이드의 행진 경로는 예년과 같이 유니온 스트릿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릿 노던 블러바드까지 이어집니다. 행진을 마친 뒤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K-팝 댄스 컨테스트와 국악공연 어린이 패션쇼가 열립니다. 또 금강산과 산수갑산 식당에서는 떡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한인 행렬이 먼저 출발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올해 퍼레이드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이 23,800달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0만 뉴욕 한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뽑는 사안인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예정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월 15일 구성된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승열 선거관리위원장과 유창원 부위원장 등 총 7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선거를 위한 운영 규정 및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열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50만 뉴욕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혹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매주 1회에서 2회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의 기틀을 다지며 명실공히 50만 뉴욕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선출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선거 예정자가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후보 예정자들이 입후보 등록을 마친 뒤 사전 선거운동 방지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분이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어떤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분이 다 등록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후보자 입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전 선거운동 방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 상승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통한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선거는 3월 8일 치러지게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뉴욕 코리안 센터 공사가 2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낮은 수익성 그리고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선뜻 나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뉴욕 한인 건설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하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 총 면적 3,111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 2월 5차 공개 입찰을 마지막으로 아예 입찰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는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외면을 받자 방향을 선회해 규모를 갖춘 뉴욕 한인건설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원은 얼마 전 뉴욕 한인건설협회에 한인종합건설회사를 문의해왔으며 협회는 6개 건설회사의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건설협회장은 코리아센터 정도 수준의 공사는 뉴욕 한인건설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한인업체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한테 주는 것이 불안해하다면은 우리 건설협회 차원에서 컨소시엄을 해도 얼마든지 이 공사는 우리 한인들의 손으로 충분히 공사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은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아마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 문화원 관계자는 단순한 시장조사 차원에서 알아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공업체 선정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뒤늦게 312억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플러싱뱅크 ATM을 이용한 고객들이 신분 도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12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경제범죄 전담반은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싱뱅크 ATM을 이용한 고객들이 잇따라 신분도용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신용카드의 개인정보를 복사하는 스키밍 장치가 이번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브란 플러싱뱅크 CEO는 모든 ATM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현금이 인출된 고객에 대해서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마스 컴포티 백구경찰서장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09와 111 경찰서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모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TM을 이용할 때는 꼭 손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이번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자격 요건 2가지가 빠지면서 다소 완화됐고 유효 기간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이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국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거나 미군 예비역,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경범이라도 반복해서 죄를 지은 경우 국가안보 또는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된 프로그램에서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현 31세 미만이라는 2가지 조건이 사라지면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행 날짜만 발표됐을 뿐 아직 신청서는 배포된 상태가 아니라며 이민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경우는 5월 중순쯤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지난 3일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공화당의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거부권을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3일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 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 수뇌부가 곧바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앞서 지난 8일 통과시킨 오바마 케어 위축법, 즉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건을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런 투표를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 들어서는 임대용 서민 아파트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투베드룸의 한 달 렌트가 1,100불가량이라는데요. 신청은 3월 16일까지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 이스트사이드에 들어서는 임대용 서민 아파트에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19가구를 모집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6일까지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투베드룸까지로 스튜디오는 총 5가구, 월 렌트는 $847이며 원베드룸은 11가구, 월 렌트 $909, 투베드룸은 3가구로 월 렌트 $1,101입니다. 수용 인원은 스튜디오 1명, 원베드룸 1명에서 2명, 투베드룸 2명에서 4명이고 신청 자격 조건은 스튜디오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3720에서 $35,280까지입니다. 원베드룸은 혼자 살 경우 연소득 $32,880에서 $35,280, 2명이 살면 연소득 범위가 $32,880에서 $43,320까지입니다. 투베드룸은 2명 거주 시 연소득 $39,532에서 $43,320까지, 3명은 $39,532에서 $45,360까지, 4명은 $39,532에서 $53,340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도로 곳곳에 눈이 잔뜩 쌓여 있을 때는 미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쌓인 눈을 넘어 다녀야 합니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이에 폭설시에는 뮤니미터 파킹 요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뉴욕시 의원이 폭설시 뉴욕 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폭설 시에는 뮤니미터 파킹 요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설 시에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니미터 파킹 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과 뮤니미터 파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빼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린필드 의원은 폭설 시 뮤니미터 파킹 기계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수천 통의 불만을 접수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위생국은 효율적으로 도로변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뮤니미터 파킹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퇴근길 승객 800여 명을 태운 메트로놀스 열차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는 메트로놀스 역사상 가장 많은 승객이 사망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이용 승객 규모에서 전국 2번째로 큰 메트로놀스 열차지만 잦은 사고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